지방선거 이후로 이제는 책임론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죠? 물론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서울시장, 전북지사, 평택을 이 세 지역의 특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현주가 밀어주거나 이현주 오른팔들이 밀어주던 사람들입니다. 정원호 후보 캠프에 유박 세력이 대거 침투했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전북지사는 이원택 후보가 아닌 무소속 김관영을 밀어주던 게 이현주와 그 오른팔들이었습니다. 이건 평택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남을 밀어주던 게 누군가요? 이현주와 오른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보가 누구였는지, 당선했는지 낙선했는지조차 잘 모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용인시장입니다. 이현주는 용인이 지역구죠? 당연히 용인시장 선거 지원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용인은 원래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졌습니다. 이거는 대구 경북과 부울경과 같이 민주당 열세 지역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들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 후보가 누구였다? 현근택 후보였습니다. 낙선 요인은 뭐였을까요? 이현주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현주가 밀어준 곳들 중에 붙은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용인시장 후보 유세를 어떻게 다닌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홍사훈 쇼에서 이 문제를 잠깐 다뤘는데 최강욱 전 의원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영상으로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한번 보세요. 나 그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용인시장 후보 그때 공약으로 내놓은 게 토지 허가제 폐지하고 재산세 인하하겠다. 이걸 공식적으로 공약을 내놓더라고요.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가요? 예. 나 깜짝 놀랐어. 난 용인 시민이었는데 그걸 못 봤네. 물론 떨어졌는데. 글쎄요. 그걸 보고 난 처음에 그래서 이 누구지 봤더니 많이 익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거 혹시 현근택 변호사. 네. 페이크 아니야 그랬는데 맞아. 오늘 아침에 그 최민희 그 의원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양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부자들은 서민이라고 그냥 제가 칭하겠어요. 부자들은 민주당에서 암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해서 집값 올려줄게 하더라도 이번에 정원호 후보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오세훈보다 더 빨리 쉽게 이거 재개발 재건축해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어차피 민간이 다 하는 거잖아요. 집값 바가지 씌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욕할 것도 없잖아요.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저거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당선되고 나면은 저거 바꿀 거야 입장. 그렇게 의심을 갖는단 말이야. 안 찍어준단 말이야.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게 뭐야. 민주당이 여태까지 우리가 믿고선 그래도 지지했었는데 배신감 느끼죠. 저 사람들도 이제 안 되는구나. 배신감 느껴서 저쪽으로 돌아버린 그 작용을 많이 이번에 작동하지 않았겠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토지 허가제 폐지하고 재산세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답니다. 이걸 과연 현근택 후보 혼자 냈을까요? 저는 이번에 유리한 지역에서 패배한 후보들의 캠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미 정원호 캠프와 하정우 캠프만 봐도 김규현, 정민철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결과라도 좋았으면 몰랐을까? 과정 내내 민주당 진성 당원들과 기존 스피커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더니 결국은 가장 중요한 지역을 뺏겼습니다. 서울시를 빼앗긴 것만큼 뼈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원호를 누가 밀어줬죠? 뉴박 세력들입니다. 진성 당원들은 박주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선으로 후보가 확정됐으니 당원들도 원팀이 되어 밀어줬습니다. 문제는 경쟁 내내 이상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정원호는 오세훈한테 도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세훈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봐서 그렇지 이미 사선을 한 사람입니다. 즉 정원호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도전자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라는 인물을 민주당 코어 지지층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건 물론이고 정책도 이재명 정부와 기조를 함께 가져가면서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토론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세훈의 부동산 정책을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 민주당 지지층도 찍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캠프의 대변인이 김규현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캠프 사람들은 뉴박 세력이 아니었을까요? 정민철이라는 자는 뭐라고 하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정원호에 대한 기세가 꺾인 게 아지오 행사에 유시민, 정청래와 함께 참석했기 때문이랍니다. 살다 이런 신박한 논리는 어떤 창의력을 가져야 나올 수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할 정도입니다. 정민철 군한테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정우 후보 보고 뉴스공장과 매불쇼에 출연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동영이 공중전 하지 말고 지역에서만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는 하지만 이동영은 어쨌든 외부인입니다. 그럼 캠프 내에서 실제로 이걸 실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체 누군지 좀 밝혀보십시오. 정원호 후보가 아지오 행사에 참여했을 때 캠프에서도 몰랐다는 걸 취재해서 알 정도면 하정우 캠프에 있었던 당신은 그 인물이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설마 그게 본인이라서 그 말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그게 부산 북갑에서 패배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겁니까? 하정우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실의 AI 수석이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럴 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민주당 코어 지지층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민주당 당원만 5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당원들은 김어준의 팬이라서 뉴스공장을 보는 게 아니라 판단과 검증의 기준으로 뉴스공장을 시청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이름과 얼굴을 알리고 하정우라는 정치인이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알리면 이 수백만의 당원들이 알아서 입소문을 내줍니다. 후보 한 명이 움직이는 것보다 이들의 입소문으로 퍼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막판에 다급해져서 뉴스공장과 매불쇼에 전화 연결을 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따위로 선거 유세 전략을 짠 캠프 내 인사가 누구냐 이겁니다. 김용남은 경기도당이 망쳤다는 걸 이미 알고 경기도당도 뉴박 세력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곳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 내에 있던 패착 원인들을 골라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자들이 이 책임을 정청래 대표한테 모두 떠넘기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문제는 이 자들은 대통령의 지론이자 당원들 70%가 찬성하는 합당까지 반대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지 못한 게 이번 주요 지역 패배 요인 중 가장 크다는 것도 어떻게든 외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까지 거스르는 자들이 뉴 이재명? 지금 개그합니까? 이제 현실적인 걸 바라볼 때입니다. 극적으로 합당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자 지금이라도 뉴박 세력들을 당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이유도 될 것 같은데요. 최강욱 전 의원이 아주 중요한 걸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말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합의서에 도장 찍고 서명하자고 하는 것까지는 해. 그걸로 끝이야. 그 다음에 가는 거는 안 해요. 저도 열린민주당 합당하면서 겪어봤잖아요. 그때 합의문 하면서 가장 신속하게 검찰개혁 완수한다고 다 찍고 삼선 제안 그거 추진하겠다고 다 찍었어요. 그리고 그 통합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논의한다. 찍고 그 다음날부터 아무 소리도 안 해. 내가 하자 그러면 시간 없대. 좀 있으면 선거해야 되는데 무슨 그런 거 하냐 그러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으로 따로 있을 때도 어떤 상황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중요한 사안에 대한 법안 표결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3분의 2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델리케이트한 상황이 있거든.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거 꼭 도와달라. 그다음에 우리가 언제 이걸 의총해가지고 모아갖고 이런 안을 만들 테니까 검토해서 빨리 이쪽 안하고 합쳐서 그거 가자.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 안 해요. 한 번도 없어. 그냥
그냥 알아서 우리가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때 그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가서 있으면 안 와. 그 왜 안 오냐 그러면 의총하느라고 늦어서 안 온다고 그러고 아니 의총 때문에 늦는다고 얘기라도 해줘야지 그러면. 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면 상처가 너무 크게 생기는 건 물론이고 그렇게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는 합당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쪽에선 지방선거 전이 어려우면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해서 통합 전당대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던 건데 뉴박 세력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 결과만 봐도 왜 민주진영이 통합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선 이전에 총선에서부터 국힘당한테 모든 걸 넘겨주게 될 겁니다. 국힘이 정권을 잡으면 윤석열을 사면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그 꼴을 국민들이 봐야 하냐 이거죠. 이래서 뉴박 세력들을 지금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라 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쌓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치검문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